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비즈니스 제안 실무 강의를 맡게 된 유선주 강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PR하거나 직장에서 업무 중에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내용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의 스킬을 익혀서 상사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파워포인트를 얼마나 잘 다뤄야 할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는요, 먼저 프레젠테이션의 사전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요. 좋은 기획서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마음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패턴이란 주제로 실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도형을 다양하게 도식화하는 작업과 또한 디자인 테마 마스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외에 파워포인트만으로는 좀 부족한 기능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포토샵이라든가 무비메이커와 같은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기획 단계로 시작부터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파워포인트와 프레젠테이션의 개념을 정리한 후에 실제 업무 향상을 위한 실전 프로젝트를 작업을 할 텐데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슬라이드 주제에 맞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과연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본다면 프레젠테이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증정, 표시, 발표, 설명, 강연, 제출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청각 설명회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청중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행위. 자, 이런 프레젠테이션의 의미를 안다면 준비하시는 것부터 달라질 수가 있겠죠. 결국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목적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에 대한 이미지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청중의 마음을 잡아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정의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형, 제안형, 그 다음에 청중의 단합을 위한 동기부여형. 자, 이거를 한번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요. 제안서의 경우가 있겠고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마케팅 제안서의 경우, 이제 농식품 이거는 지나간 거기는 하지만요. 자, 이런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좀 보면서 자,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자, 신제품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의 모습입니다.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휴 제안서, 자, 그 다음에 홍보 자료 등의 어떤 유형들을 보고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설명형이 있고요. 제안하는, 그 다음에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작업은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진행 단계,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기획 단계로 보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이 프레젠테이션 발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최종 목적인 발표 단계,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기획 단계에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자, what, 그 다음에 who, 그 다음에 how의 개념이 되겠죠.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업무 제휴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상대 기업에게 제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업무 제휴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기획서의 목적은 업무 제휴가 되겠고요. 상대는 상대 기업이 되겠죠. 누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휴를 통해서 이점을 제시해야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기획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의 목적과 의도, 대상, 컨텐츠의 초안을 작성을 하고요. 발표 장소와 규모도 보셔야 되겠죠. 자, 또한 프레젠테이션의 성격, 아까 우리가 분류한 대로 성격을 나눠서 성격대로 양을 결정하는데요. 페이지 수와 발표 시간은 어느 정도 비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단계가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획 단계 다음은 준비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제 기획을 했다면 이제 준비를 이제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기획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고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를 거쳐서 자, 마지막 발표 단계가 되겠죠. 프레젠테이션, 예상 질의에 대한 응답에 대한 답변 준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유인물, 청중자들에게 나눠줄 유인물과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참고할 메모 카드, 자, 그 다음에 충분한 리허설이 필요하겠죠. 긴장감이 있다면 잘 하시던 완벽한 준비를 하더라도 긴장하시는 것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허설을 충분히 하셔서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실전에 강하다는 말이죠. 자신감 있는 설명과 열의 진지한 태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자신감과 열의 진지함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를 했는데요. 리허설을 통해서 자신 있는 자신감이 이제 자동으로 생기게 되는데 준비가 아무래도 미흡하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을 청중자들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발표 단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이런 준비 과정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면 청중자들이 그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세 단계를 거쳐서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기획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자, 우선 명확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주제가 정확해야 되고 왜 이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발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형이냐 아니면 마케팅을 위한 제안형이냐, 청중 단합을 위한 동기부여형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이제 발표 대상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요구사항, 청중자의 요구사항과 참여하는 의도, 이 프레젠테이션 설명회에 왜 참여하는지를 의도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청중자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수준 파악, 그 다음에 예상 질문과 문제점 파악 등을 하셔야 되겠죠. 자, 발표의 성격은 장소와 규모를 보셔야 되고요.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건지 대규모가 될지 등에 대해서 성격을 정하셔야 되고 그 시간과 페이지 수, 구성 방식, 또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시간을 체크하고 어느 정도 양을 정할 것인지 양적, 질적 준비가 필요하고요. 보통 각 슬라이드마다 30초 정도의 내용으로 10분 정도 예상을 한다면 페이지 수는 한 20에서 25페이지 정도가 준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기획서의 목적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획서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누구나 청중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이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이 수집 기관이나 협회 등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또한 수평적 수직적 데이터 수집이라고 해서 목적성이 명확한 자료 준비, 핵심 내용의 선별, 세부나 강조.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신뢰도 높은 양질의 자료를 준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의 콘텐츠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콘텐츠 제안형이냐 설명형이냐 동기부여형이냐에 따라서 준비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매체들, 전문가, 정부 기관, 말하자면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수평적 데이터, 수직적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양질의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콘텐츠 구성이 필요합니다. 서론에서는 문제제기 또는 결론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들어간다던가, 자, 본론 들어가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마무리에서는 비전이나 계획을 제시해서 청중자로 하여금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안형의 프레젠테이션인 경우에 두 갈씩, 즉 첫 번째 단계에서 해결책을 내놓고 그 해결책에 대한 방법들을, 당위성들을 설명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형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미괄식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기와 원인 분석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설명형 프레젠테이션의 경우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동기부여형의 프레젠테이션의 경우도, 동기부여형은 청중자를 단합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설명, 그 다음에 목적,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제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실행 방안.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주제를 과정을 걸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청중자에게 신뢰감을 형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좋은 기획서의 조건은 뭐냐? 간결함이다. 자, 너무 내용이 많거나 문장이 길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원고의 축약이라고 해서 전문 용어를 자제하고 문장을 대체로 씁니다라는 식이 아니라 축약어로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장문을 단문으로, 중복되는 내용이 생략되게, 조사 사용은 가급적 축소, 명사형, 접속사, 감탄사, 문장보호 등을 제거해서 원고를 좀 정리하시는 게, 축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적절한 글머리 기호도 청중자 입장에서는 시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하나의 주제를 갖고 설명을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통일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좋은 계획서를 만드는 조건 중에 가독성, 눈에 잘 읽힐 수 있게끔 그 글꼴체를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건데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꼴체가 너무 다양하거나 현란하게 되면 내용 자체가 오히려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글꼴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파워포인트의 글꼴체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자, 고딕체와 명조체로 크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글꼴체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한글체일 때와 그 다음에 영문체를 나눠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보기에도 좋고 주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글꼴의 크기를 본다면 맨 앞에
뒷장의 표지 제목인 경우에는 보통 40pt 정도, 그다음 중간 목차와 간지가 들어간다면 36pt의 그 글꼴, 그 다음에 내용인 경우와 내용 슬라이드 소제목, 그 다음 본문, 자 이렇게 글꼴 크기를 어느 정도는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값을 갖고 작업을 하시는,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다면 좀 더 시선을 편안하게 이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줄 간격, 여러 줄을 쓸 때는 이 글꼴의 1.3배의 크기로 작업을 해주신다면 보기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본문 내용에서 지금 이 글을 그 간격을 보면 조금 답답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줄 간격을 조절을 할 때, 자, 이 개체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이 개체를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줄 간격을 정하시기를 1.3배 정도의 크기라고 보신다면, 자, 홈 메뉴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단락에 보면 줄 간격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줄 간격 옵션을 선택을 해서, 자, 이 대화 상자에서요, 이 간격이라는 부분에서 줄 간격을 배수로 정하고, 이 배수의 값을 1.3에서 4 정도의 간격이 보기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꼴 18pt의 1.3배 간격으로 이렇게 조절한다면 아무래도 보기가 더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 간격도 텍스트 크기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텍스트를 강조할 때도 색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밝은 배경일 때와 어두운 배경일 때를 좀 생각을 합니다. 밝은 경우일 때는 강조할 땐 주로 이제 붉은색 계열을 선택을 하고요.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글꼴이 밝을 때는 검정이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어두운 배경일 때는 흰색이나 또는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강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밝은 배경과 어두운 배경을 나눠서 강조를 할 수 있는 글꼴색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좋은 기획서를 만드는 조건으로 시안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형을 배열했을 때 도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뻐야, 또 시선을 끌 수 있어야 청중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디자인이 되어야 시안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파워포인트에서는 도식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래프나 표, 도형 도의 디자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도를 고려한 레이아웃,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슬라이드 수는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표지와 목차와 간지 내용은 각각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이제 이런 시안성도 고려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도식화할 건가 하나를 만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상품 설명, 디자인 설명을 해 나갈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자금 지원 절차를 할 때는 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끔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금 지원 절차라는 이런 공통사항이 이제 이렇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표지 이미지는 또 어떤 식으로 잡을 건가? 자, 이렇게 표지는, 자, 그 다음에 목차, 간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목차 이미지나 간지 이미지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건가. 디자인 표지 이미지와 간지 목차는 같은 디자인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러나 내용이나 본문에 가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내용은 심플하게, 내용을 문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심플하게
명확하게 단어를 축약해서 표현하는 것이 명사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도형들을 조금 더 안정하게 균형감 있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표지, 그다음 목차, 간지 이런 그 슬라이드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시안성이 좋은 그런 기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세 개의 단계, 기획부터 준비 단계, 그 다음에 기획 단계,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단계를 거쳐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기획서의 조건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기획서의 조건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기획서의 조건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